자, 안녕하십니까. 자, 동영상 찍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발바닥 걷기, 그죠? 발바닥 안쪽, 바깥쪽, 엄지발가락 쪽, 새끼발가락 쪽 걷기를 통해서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제 지난번 동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보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건 좋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건 좋은데, 이제 이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죠. 그죠?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동영상부터 지금까지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될 건 하고 이런 변화를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어떻게 보면 기적과도 같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모래주머니 적정 중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비슷하게라도 좀 차고, 오른쪽 호주머니, 왼쪽 호주머니 차고, 수건도 차고, 모자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자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한테 모자까지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세트 운동 1시간에 한 번씩 한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거 많아요. 물병 운동 하루에 내가 최소한 2번 내지 3번 물병 운동 가르쳐 드리고 했고요. 또 걷기를 얼마나 할 건지,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운동들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고,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이제 이런 효과가,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집에서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고 혼자 하시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것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또 이렇게 지적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자꾸 했던 말을 또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트 운동 잘 하시냐고. 그죠? 물병 운동은 또 이렇게 하시냐고. 물병 운동은 또 뭐 왼손으로 이렇게 하는 운동이 있었죠. 그죠? 벌떡벌떡 네. 뛰면서 하는 거. 지팡이 운동 하시냐고. 또 뒤로 걷기, 앞으로 걷기 이런 거 하고, 배에 이렇게 쫙 올려놓고 가슴에도 올려놓고 이거 이제 보충한다 했는데, 우리가 용어를 공통적인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보충한다 그래요. 배에 올려놓는다, 이걸 보충한다 했는데, 보충도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대장이 좀 세다고 그러니까 대장이 세다고 판단된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유난히 배에 올려놓으면 자꾸 편하다라고 느낀다. 이게 대장이 좀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아주 센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거의 보충을 그냥 막 할 때마다 좋아서 그냥 거의 막 두세 달을 그냥 보충을 계속 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저는 보충을 그냥 그렇게까지 많이 해본 적 없어요. 한 2주 정도 하니까 더 이상 보충하기 싫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안 해버렸는데, 이제 몸이 아주 망가지신 분들은 막 2달, 석 달을 계속 보충하면 좋으니까 자꾸 하시고,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요, 제 몸이 아니니까 딱 부러지게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저는 2주 정도 하다가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떤 분들은 막 2달, 석 달, 어떤 뭐 석 달도 넘어가서도 계속 하시고, 심지어 저희 아내도 요즘 또 그냥 하루에 한 번, 두 번, 뭐 많게는 3번 정도 보충을 합니다. 저는 보충을 잘 안 해요. 저희 아내는 이렇게 하면 확실히 좋다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충도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충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고 해야 이제 이 발바닥을 이용해서 걷기나 이런 것들이 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결 조건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동영상 대사증후군 1번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우리가 하자고 했던 부분들을 꾸준히 해오시는 분들이 이제 마주할 수 있는 경험인 거죠. 지금 나타나는 변화들이. 참고로 저도 막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저도 어제 뭐 한 400대 이렇게 410 뭐 이렇게 올라가도 어제 또 내려왔어요. 뭐 300, 36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300, 예전 같으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360까지 떨어졌다. 제 몸이. 제가 많이 찰 때는 거의 1400 이 정도까지 찼다고 했잖아요.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저는 너무 기뻐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기쁘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기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냥 좋습니다. 좋고, 저도 뭐 이래 막 들떠고 자랑하고 막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제가 좋고, 또 여러분들도 좋았으면 좋겠다. 그 잘해야 되거든요. 자, 테스트 잘 하셔야 됩니다. 테스트 하실 때 내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했던 말이에요. 했던 말인데 또 한 가지. 그 스마트폰 이용해서 테스트 할 때, 그냥, 걸을 때 그냥 이제 앞에 그 가로선을 꺼놓고 이렇게 걷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그 저는 일부러 이렇게 걸어봅니다. 발바닥을 약간은 이용해요. 그 너무 이용해버리면 이게 계산 오류가 생겨요. 데이터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오른발은 엄지발가락 쪽, 발바닥 안쪽, 왼발은 새끼발가락 쪽, 발바닥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줄 때, 다리를 바꿔줄 때 이렇게 걷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서 걸어버리면 100%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버려요. 그럼 무조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제 제가 발바닥을 3분할 한다고, 3분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엄지 쪽, 가운데 쪽, 네. 새끼 쪽 이렇게 발바닥을. 네. 그 가능하면 가운데로 걸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가운데로 약간 걷다가 살짝은 이렇게 엄지발가락 쪽, 새끼발가락 쪽으로 살짝은 힘은 줘요. 네. 근데 너무 줘버리면 100% 저는 오른발이 뒷발인데 100% 오른발이 확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발바닥에 어느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뒷발이 확실히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테스트가 좀 오류가 생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걸으면 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오른발이 앞으로 갔다가 갑자기 또 뒤로 갔다가 왔다리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그 살짝은 처음에 걸을 때 한 10걸음 정도는 약간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쪽에 약간 힘을 줬다가, 그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항상 뭐 똑같은 조건에서 테스트 하는 게 아니거든요. 괜히 막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테스트 하는 경우가 있고, 누워있으면 이게 약해져 있거든요, 좀. 감김이 약간 풀려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테스트 하면 발이 그대로 안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량을 못 내리는 거죠. 근데 컨디션은 나빠. 근데 다리는 뒷발이 앞으로 안 나갔어요. 그러면 못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이제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쪽으로 약간 힘을 주고 한 10걸음, 15걸음 걸은 다음에 이렇게 걸어보면 약간 뒷발이 앞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 테스트가 굉장히 뭐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더 정확할 수 있는데, 한 40걸음, 50걸음 정도 걸으시고, 처음에 한 10걸음, 15걸음은 그냥 조금 무시를 하세요. 처음에 10걸음, 15걸음 정도는 무시를 하시고, 그 이후에, 15걸음 이후에 그 한 20걸음, 25걸음 정도를 그냥 백분율로 내가, 이거 한 60%는 뒷발이 앞으로 간다. 그러면 중량을 내리고, 그죠? 70%가 더 나간다. 이러면 뭐 5g이 아니고 10g 정도 내릴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제가 방금 했던 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음. 우리가 그런 경우 많아요. 샤워하고 나와서 그냥 갑자기 모래주머니 차고 테스트 하겠다. 이러면 벌써 한참 그 샤워하는 동안 40분, 50분 벗었잖아요. 다시 차고 해봐야 뒷발이 앞으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고 생각하기를, 아이고, 나는 이제 중량 내릴 때 안 됐는 모양이다 하고 그냥 자버려. 그러면 자다가 막 엄청 힘든 거야. 피곤하고, 짜증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샤워하고 이제 모래춤을 찼으면 사실 한 2, 30분 기다려야 돼요. 테스트를 하려면. 테스트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약간 걷다가, 그냥 생활을 좀 하다가, 집에 있더라도, 좀
뭐 발바닥 이렇게 걸으라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식으로든 좀 활동을 하시다가 테스트를 해야지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테스트하고 뭐 샤워 끝나자마자 챙겨 입고 또 테스트하고 이러면 테스트 결과가 엉망이에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또 이래 가서 앉아만 있다가 갑자기 테스트하고 그것도 그렇게 좋을 수는 없어요. 그냥 잠깐이라도 5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테스트하는 게 더 정확도가 높다. 네.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리가 이렇게 개선이 되고 창자가 개선이 되면 이게 이 목까지 가슴까지 피가 올라와서 우리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 피가 많아져 버린다 그랬잖아요. 네. 뭐 왼손잡이는 왼쪽에 피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생에 저질렀던 문제, 오른손잡이로 살아왔다, 왼손잡이로 살아왔다,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등장을 합니다. 대두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왜 1시간마다 한 번씩 가서 미친 듯이 세트 운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피가 다리가 개선이 되고 창자가 개선이 되고 피는 올라오는데 오른쪽 가슴 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이거 그러면 또 오른쪽 폐가 처지거든요. 물론 왼손잡이가 왼쪽 폐로 피가 너무 가도 오른쪽 폐가 처져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폐가 처진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올라올 때 빨리 왼팔로 올라오는 피를 왼팔로 보내야 돼요. 왼쪽 가슴 쪽으로. 여러분들이 왜 자꾸 오바 이런지 아세요? 이 왼팔 운동이 제대로 못 해주면 계속 오바에 걸려 들어가요. 그렇다고 왼팔 운동으로 오바를 이겨내라 이건 얘기는 아니에요. 올라오는 타이밍에 우리 이런 말 있어요. 옛말에 뭐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밑에서 피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올 때 가뜩이나 약해져 있는 왼쪽을 빨리 도와주라 이거예요. 올라올 때 오른쪽으로 가는 피를 왼쪽으로 막 잡아 당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바 상황에 왼다리 적정 중에 오바 상황에 이게 중량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뭐 중량을 내리는 것도 괜찮아요. 내려도 괜찮고 뭐 내려놓고 왼팔 운동을 좀 해주세요. 저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세트 운동을 하면 뭐 오른팔 몇 번, 뭐 앞으로 몇 번, 옆에서 몇 번 이렇게 왼팔 몇 번 이렇게 내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네. 가끔은 이제 그걸 여러분 저는 솔직히 세트 운동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왠가 저는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필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저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4번, 많이 하면 5세트 요 정도 해요. 뭐 거의 안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에 비하면 별로 안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은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아마 파워 그러니까 세기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셌을 수도 있어요. 저는 세게 했거든요. 세게 하니까 이게 좀 진짜 보충이 된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떤 때는 하루에 2세트밖에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네. 제가 저희 아내만 봐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니까 보고 있으면 이거 왼쪽 가슴 쪽이 굉장히 약하다. 이거 심지어 그냥 에피소드를 얘기해보면 저희 아내는 이제 요리를 할 때 오른팔로 칼질만 하면 컨디션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른팔을 조금 쓰면 왼쪽에 있던 피가 이리로 와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처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렇게 특히 여성들은 운동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써주고 살잖아. 그죠? 그걸 우리가 오른팔을 무지막지하게 써왔다. 혹은 왼팔을 무지막지하게 써왔다. 이게 그냥 서서히 몸이 망가질 때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회복시키려고 고치려고 달라들다 보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저요, 이렇게 저희 집에 보면 곳곳에 이래 악력기가 있어요, 악력기가. 이 밥상, 테이블에도 악력기 하나 있고, 저기 TV 보는데 데스크, TV 테이블 앞에도 악력기 하나 있고, 각자 저희 집에 잠자리, 뭐 침대나 잠자리에도 악력기가 있어요. 그 제가 그래 저희 가족들한테는 눈에 보일 때마다 10번씩 해라, 왼손으로. 그 악력기 이제 저희 집에는 여성 둘, 남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약한 걸로 해요. 한 10kg짜리. 다이소 가면 10kg짜리, 2,000원짜리 악력기 있어요. 약한 거, 보일 때마다 10번씩 해라. 너무 많이 하면 이게 좀 팔이 아파요. 10번씩 정도 해요. 뭐, 많이 해도 20번. 잠자기 전에도 탁 하고, 침대에 누울 때도 하고, 밥 먹을 때도 한 번씩 하고. 자꾸 강화를 해줘야 돼요. 왠가 하면 우리가 오른손잡이로 칼질하고, 힘을 많이 주거든요. 칼질에 힘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뭐 방망이질을 하고 빗자루질을 하고 오른팔로 계속 해적기잖아요. 그 힘 조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빗자루질 이렇게 한 번 하는데 보통 10kg가 왔다 갔다 해요. 어? 뭐 남자들은 뭐 공을 던지고 농구를 해제끼고 뭐 버스 손잡이를 잡고 다니고, 이거요 수백 톤 수천 톤짜리 지금 문제에 걸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왼팔 운동을 갑자기 많이 하면요 몸살 걸려버려요. 먹힘 현상 이런 게 생겨버려요.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이 왼팔, 이게 혈관이 굉장히 좁아져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안 먹혀야 돼. 먹혀버리면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먹혀버리면 이거 뭐 모래주머니 다 풀어야 되고 뭐 불편해져요. 되게 이게 좀 심하게 먹히고 막 왼팔 운동하다가 이상해져 버리죠. 왼손 중량을 벗어야 돼요. 잠깐. 다 벗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한 500g짜리 하나 빼버려야 돼요. 왼손에 있던 거. 그리고 좀 그게 해소가 되면 다시 차고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대처법인데, 이제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보통 먹힘 현상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먹혔다 하니까 몸살이 왔다는 거예요. 좁은 혈관에 피가 들어가다가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혈액순환이 멈춰버린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져. 몸이 약간 이상해요, 그냥. 기분 나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후퇴해야 돼. 그러니까 왼손에 찬 모래주머니를 조금만 남겨놓고 풀어요. 그래서 한 두세 시간, 많게는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벗어놓으면 피가 다시 왼쪽으로 들어갔던 피가 다시 제일 빠져나와요. 오히려 그게 더 기분 좋다고 느껴요. 한 4시간, 5시간 있다 보면 다시 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 먹힘 현상이 생긴다. 먹힘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그러니까 교통체증이죠. 교차로에 차가 너무 많이 몰리니까, 톨게이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차가 너무 많이 몰리니까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